파라미터 중에서 트랜스퍼 에피션시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퍼 에피션시라는 건 전달 효율을 뜻하는데 바로 어떠한 지하수의 물 중에서 공기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양이 이동하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계산을 갖다가 모두 금방 발전에 대해서 했지만 여러 가지 부요시에서 계속 반복하기는 너무 낭비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희발성 유기화합물과 그리고 희발성 유기화합물의 전달 효율과 이러한 그 인터널 로즈 간에 어떠한 그 관계가 있을까? 이제 특히 이노베이션과 인제스천의 패스웨이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내부 노출량 B의 관계를 전달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라 넘어가시고요. 다음. 예. 이제 지하수에 포함된 희발성 유기화합물의 이체노출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호흡, 섭취, 그리고 피부 흡수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흡입 노출에서 고려된다는 희발성 유기화합물의 분배계수, 그러니까 물과 공기 중의 분배계수와 용수 사용량, 그리고 사용 시간, 그리고 용수 용도별, 인과의 접촉 면적 등 실내 공기 오염에 관련된 인자들이 있고, 또 흡입 노출 양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자로서는 거주자의 보증과 이용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피부 흡수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원인이 있으며 미미한 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라돈의 경우에는 온천수에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죠. 이런 라돈은 태양 발생률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라돈의 경우 매우 휘발도가 크기 때문에 흡입의 어떠한 그 인체에 노출되는 그런 양이 섭취보다 높습니다. 남녀 각각 1.08, 1.56배 높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총 노출량의 고도 파악은 흡입적인 노출 정황 배치가 마련하기 필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흡입이 크다 그러면 흡입량이 많다 그러면 환기 시설을 늘린다거나 혹은 그 전에 스톨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휘발시켜서 사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전달 효율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에서 공기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메컨의 이제 방법을 쓰면은 전달 효율이 분배계수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이용해서 모든 VOC, 희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라돈에 대해 상대적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돈에 대해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샤워라든지 여러 가지 용수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라돈이 공기 중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식으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계산을 실험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분배계수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의 전달 효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식을 보시면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헬베이 상수가 그게 포함된 그 식이었는데 여러 가지 라돈을 기준으로 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벤젠, 톨루엔, 엡실론, BTX 여러 가지 다른 희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희발도의 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수 사용 용도별 용수 사용이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진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분배계수의 이제 비율을 따져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런 비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제 섭취 노출과 그리고 흡입 노출의 그 내부 노출량 B와 전달 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노출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전에 보신 그 베이스 케이스 기준 경우만을 이제 대상을 해가지고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런 이제 흡입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건데, 이와 같이 남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전반적으로 노출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이거는 그 희발성 유기화합물의 전달 효율이 이제 이 정도로 든다. 이게 라돈의 경우거든요. 라돈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이다. 여성이면 1.3 정도 되는데, 이 뜻은 그 흡입에 의한 그 노출량이 섭취보다 1.3배가 높다는 거, 그리고 전달 계수에 따라 그 모델에 다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리니어 형태, 전달 계수에 따라서 리니어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따라서 어떠한 오염 물질의 전달 계수만 계산하면은 이제 흡입과 섭취의 노출량 비율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위에도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벤젠을 대상으로 특히 다른 거 말고 벤젠에 있는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그런 비율이 변하느냐 보시면 당연히 지하수의 오염물 농도가 높으면 그 실내에 오염된 그런 상태가 이제 심해지니까 이너레이션 조우주는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데 흡입 섭취의 내부 노출량 비율은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이유는 섭취의 2리터를 마실 때 그 농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이 실내 오염 농도라든지 그리고 섭취될 때 그 농도라든지 그게 같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을 갖다가 남성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가 에피션시를 이제 하면은 이러한 흡입과 섭취의 공원도비 내부 노출량 비가 나오게 되고 여성 요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물 사용량을 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826.3리터 4인 가족 기준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감시켰을 때 어떻게 레이쇼가 변하느냐 보시면은 이제 비례해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섭취 같은 경우는 항상 2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그 농도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섭취에 의한 내부 노출량은 일정하지만 흡입에 의한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실내 오염이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흡입에 의한 내부 노출량이 증가해서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산 영수에 따라서 흡입, 섭취, 공원도 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돼요. 특히 세탁과 클리닝, 청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거의 이제 변화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남성이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 낮에 외출 기간 동안 그 흡입 노출이 이거와 별로 세탁과 클리닝에 거의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면 이거 바뀌었는데요. 이 우먼이고 이게 맨입니다. 여성 여성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높은 각각의 사용 용수에 따라서 비율로 흡입, 섭취, 내부 노출량 비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세탁과 여러 가지 설거지 용수 그리고 청소 용수는 좀 미미한 다른 것에 비해서 미미한 그런 공원적 비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유기한물의 나중에 대한 상대 전달 효율과 흡입, 섭취, 공원도비는 정확한 비례관계를 나타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높은 흡입의 공원도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물 소비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오염물의 농도는 변화는 없으므로 섭취에 의한 내부 노출량이 일정하게 되지만 흡입에 의한 것은 내부 노출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원도에 비는 오염물의 농도보다는 물 사용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각 용수 용도별 사용량에 따라 공원도의 비율의 증가율은 샤워, 화장실, 세면, 세탁, 식사, 준비를 위한 용도 이런 순서로 나타냈습니다. 남자의 경우 세탁, 청소 이러한 같은 용수 사용에 대해서 0.1 미만의 적은 공원도 비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러한 용수 사용의 대부분이 남자의 흡입이 노출이 생략된 낮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